저번 시간에 질문 하나 했던 거 뭐 답변을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면 어, 그 KNN 알고리즘 뭐 숙제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질문이 이 슬라이드였죠. 다시 한번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용으로 KNN을 쓸 때 설명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당연히 여기 담아져 있고 K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 찾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 설명은 이렇게 가고 여기까지가 끊어진 거고 그다음에 밑에가 또 하나 otherwise에 해당하는 게 이거라고 보면 되죠. KNN에 속하는 거 보통 여기 밑에 거는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을 테니까 이걸 가정 안 해도 되고 사실 이거 가지고 하면 K개를 찾아가지고 그거 값을 클래시피케이션을 그거 따라서 해준다. 디스턴스를 고려를 하든 안 하든 그거였고 이제 밑에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관련된 것도 사실 여기까지 나오고 이게 좀 빠졌는데 이것도 여기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프락시메이트 할 때도 K개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구해주면 되고 디스턴스를 고려하든 안 하든지 간에 만약에 KNN에 속하지 않지 않으면 밑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퀘리 인스턴스가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던 리그레션이 됐던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해주면 된다.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해준다는 얘기가 좀 이거고 있는 것의 값을 리턴해 주는 거니까 어프락시메이션 문제도 마찬가지가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하고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디센트리 알고리즘을 다 커버를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뭐 보면 알겠지만 이미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처음 보더라도 쉬운 알고리즘 뭐 A-프라이어리 비슷하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면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펴볼 디센트리 알고리즘의 제일 대표적인 ID3, ID3 알고리즘이 그 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트리에서 노드를 스플릿한다 그러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용하는 척도가 엔트로피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엔트로피는 정보량, 평균 정보량이라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부분만 정보이론에서 우리가 가져다 썼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써놓은 말은 정보는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보는 뭔가 뭐 이런 성질이 있다 그런 거죠. 어떤 정보 사안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불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반대로 줄여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보가 있다, 어떤 정보다 그러면 그건 좀 상대적인 것이다. 주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아니면 내 친구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서로 정보는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말이고 정보량, 어떤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있으면 그것은 그 메시지가 얼마나 직역을 하면 놀라키는가 뭐 그런 거죠.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뭐가 날라왔을 때 그게 나를 얼마나 놀라키는가에 비례한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에 대한 사안이 날라오면 정보가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거꾸로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날라와봤자 정보가 되지 않는 거죠. 정보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현재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성격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정보라 함은 그 컨텍스트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밑에 간단한 예가 나와 있는 것은 뭐 샌더가 여기 있고 리시버가 안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방 바깥에 있고 한 사람은 방 안에 있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주는데 날씨가 오늘 날씨가 어떻다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공간적인 장소는 한국이고
시기는 7월이다. 그러면 여름이니까 굉장히 더울 텐데 그 정보를 준 내용이 메시지의 내용이 밖에 덥다라고 메시지가 왔을 때 그게 나한테 얼마나 정보가 될까 그런 예제예요.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나를 얼마나 놀래키는가. 그러니까 7월에 밖에 덥다 그러면 별로 놀라지 않겠죠. 네, 한 1월에 와가지고 밖에 굉장히 덥다. 밖에 지금 20도다. 그럼 좀 놀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가 되려면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받는데 그것이 효용성이 있으려면 정보가 되려면 더 많이 놀래켜야 된다. 받는 사람을. 두 번째 밑에 나온 게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한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정보가 될까. 위에 있는 케이스는 양쪽 다 헤드니까 앞면만 두 개 다 있는 경우 좀 이상하게 생긴 동전이고 밑에 두 번째 케이스는 제대로 된 동전을 던졌을 때 결과를 한 사람이 뭐 밖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한테 결과를 알려주면 그게 얼마나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정보가 될까라는 예제예요. 위에 날씨하고 비슷하게 그 뻔히 물론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떤 동작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그 지식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뻔히 앞면만 있다라는 거 아는 상황에서 뭐 동전 던졌더니 앞면 나왔더라 얘기해줘봤자 별로 정보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이제 제대로 된 동전은 앞면 뒷면 확률이 동전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으면 반반일 테니까 그 결과를 주면 어느 정도 정보량이 전달이 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할 때 그냥 가정하기를 바이너리라고 가정을 하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전 던진 다음에 정보를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 한 비트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면 뒷면 한 비트면 표현할 수 있으니까 0 아니면 1로 실험을 해서 8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2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3비트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한 비트 가지고 앞면 뒷면 얘기했듯이 8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3비트를 줘야 되고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6가지니까 몇 비트가 될까요? 로그 베이스 2에 6 뭐 그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주사위 같은 경우는 그만큼 필요하고 동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요하고 확실한 거 아까 좀 이상하게 바이어스된 동전을 던졌을 때 케이스 같이 결과가 뻔한 거는 0비트 필요하다. 줄 것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되는 건 맨 밑에 그 어떤 결과를 나오는 것이 확률 P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의 정보량은 마이너스 로그 2의 P이다. 라고 디파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케이스로서 P가 0일 때는 0이라고 그냥 생각을 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맞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 동전, 제대로 된 동전 집어넣으면 앞면 위주로 생각을 하면 앞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 그래가지고 1비트가 나오게 되죠. 아까 8개 같은 경우 다 동등한 equally likely 여기 써있듯이 그렇다 그러면 8개 집어넣으면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8분의 1 하면 3이 나오게 되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식이다. 아까 정보는 주관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내가 그 사안에 얼마나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를 놀래킬 수도 있고 놀래키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예요. 여기도 예제인데 이해하기 쉽게 세 사람이 김, 이, 박 세 명이 있어가지고 그 주사위를 던지는데 김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주관적으로 서브젝티브하게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아는 정도가 다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 같은 경우는 실험 결과를 직접 봐서 실험했는데 6이 나왔고 그 결과를 직접 봤고 김은 이하고 친해가지고 약간 힌트를 줘서 실험 결과는 뭐 6이다. 6이다가 아니라 짝수다 라는 정도 알려주는 거고
박하고는 뭐 별로 관련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김 같은 경우는 결과를 이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획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아무것도 못 봤으면은 획득하고 자시고 없을 텐데 그 상황에서 실험이 주사위의 결과가 다 1부터 6까지 동등하게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 그 전제 하에서 그 정보량은 아까 마이너스 로그 2의 6분의 1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이제는 내가 확실히 봤기 때문에 확실히 보게 되면 그 중에 아까 6이 나온 게 확실했다. 6의 확률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원래는 로그의 6분의 1, 마이너스 로그의 6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 1 들어가니까. 그래서 두 개의 차만큼 내가 정보를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김의 입장에서는 아까 전혀 몰랐을 때는 이 정도 필요했는데 지금 확실히 아니까 하나도 필요한 게 없다. 0. 로그 2의 6 빼기 0 하면은 그만큼 내가 정보를 획득한 게 됩니다. 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 김하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힌트를 김한테 좀 받았으니까 로그 2의 3만큼 받아서 두 개의 차만큼 나머지도 3이니까 짝수라는 거를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적어도 2, 4, 6 중에 하나구나. 이만큼은 획득한 게 좀 있는 거죠. 박 같은 경우는 김이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도 이만큼이고 지금 다음에도 현재 상황에도 이만큼이고 그래서 이거 빼기 로그에 6 하면은 결국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정보량은 그 현재 상황에서의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 주고받는 메시지 안에 어떤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주관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은. 뭐 좀 이해가 가나요? 아니면 좀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가요? 예제를 보면 뭐 이해 못할 건 없죠. 아까 동전을 던지던 주사위를 던지던 뭐 아니면 8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하던 정보량은 마이너스 로그의 P로 디파인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포멀하게 엔트로피에 대한 데피니션 여기 나옵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m가지가 있고 각각에 나오는 확률을 P의 그 인덱스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나타낼 때 그 인포메이션 컨텐트는 아까 얘기했던 로그의 P죠. 만약 확률이 P다 그러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률이 P다 그러면 그것의 정보량 인포메이션 컨텐트는 마이너스 로그 2의 P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앞에다가 이제 expected만 집어넣으면 기대값이죠. 우리가 보통 평균 구할 때 평균 기대값이니까 구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그 정보량의 기대값, 평균 정보량 아니면 다른 말로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까 정보량이 I/O PI였으니까 그거에다가 그 확률만 곱해주면 평균값이 되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실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m가지니까 모든 케이스 m가지에 대해서 PI를 해주면 PI를 구해가지고 다 썸을 해주면 그게 그 정보량의 기대값이 되고 다른 말로 엔트로피라고 한다. 그리고 표시하기는 보통 H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H로 표시를 하고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것은 그 확률 분포가 되고 그것은 이렇게 디파인이 된다. 여기서 I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인포메이션 컨텐트인 마이너스 로그 P가 된다. 그게 엔트로피고 그다음에 코딩 티어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써 있는 거. 위에 써 있는 코멘트는 랜덤 베리어블에 의해서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것. 그것의 uncertainty, 불확실성하고 엔트로피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거의 척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제를 이미 살펴봤죠. 실험을 해서 뭐가 나오니까 그게 확실하게 나오는 케이스하고
애매하게 나오는 케이스하고를 결국 엔트로피가 보여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코딩 시어리는 요거예요. 샤논 엔트로피를 제창한 샤논의 엔트로피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최소치이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코딩을 해서 보내야 될 텐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엔트로피 이하로 줄여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만큼 사이즈를 잡아서 메시지를 구성해서 주고받으면 그게 최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이따 그 예제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엔트로피의 성질. 성질이 아니라 예제고 뒤에 성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고, 엔트로피에 대한 데피니션 다시 설명을 하고 예제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확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엔트로피는 이렇게 디파인이 된다. 아까 얘기한 거고 다른 거 전혀 없죠. 그 위에 화살표는 그냥 벡터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를 하나의 벡터로 봐서 확률 분포가 있으면 그것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아까하고의 차이는 이 분수로 표현한 것까지 넣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는 거 제대로 된 동전하고 바이어스 있는 동전하고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이때는 한 비트 필요했었고 한쪽으로 완전히 뭐 앞면만 항상 나오는 케이스일 때는 주고받을 것도 필요 없더라. 그래서 0이더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죠. 기계적으로 여기 집어넣어도 그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바이너리 베리어블, 지금 이거 같이 0 아니면 1이 나오는 케이스, 앞면 아니면 뒷면 뭐 그런 게 나올 때 엔트로피는 아까 예제에서는 여기는 0이었고 여기는 1이었는데 결국 이게 제일 커요. 바이너리 케이스일 때 제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일 엔트로피 큰 값은 1이다.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확률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세로축이 엔트로피니까 보면 1이죠. 1일 때는 여기 보면 0.5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일 때 가장 큰 엔트로피다. 엔트로피가 뭐 헷갈리는 정도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앞면일까 뒷면일까 우리가 메시지를 꼭 봐야 되고 한 비트를 써가지고 애매하다 모르겠다. 거꾸로 확실하다 확실한 케이스일 때는 볼 것도 없으니까 이것이든 아니면 이것이든. 엔트로피의 성질, 엔트로피 H를 표현했고 위에 같이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은 0보다 크다.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n이다. 그러면 0보다 크고 이거보다는 작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동전 예제를 다시 보면 2분의 1씩 있을 때 집어넣으면 아까 1이 나왔었죠. 1보다는 작다. 보면 아까 1보다는 더 작았죠. 모든 게 유니폼하다. 모든 확률이 똑같다. 아까 2분의 1도 동전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게 똑같다 그러면 엔트로피는 이거다. 즉 아까 이거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최대치가 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확률이 확실한 게 하나 껴있다 그러면 그 가지수가 뭐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그때 엔트로피는 0이다. 아까 동전같이 앞면 뒷면 두 가지만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다 통용이 된다. 상식적으로 실험 하나마나 i번츠 값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메시지 주고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엔트로피는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정해지는 컨티뉴어스 펑션이다. 그 컨티뉴어스 펑션 두 가지 케이스일 때 봤듯이 엔트로피는 정보에 대한 어떤 척도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거 이하로 그거만큼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가장 적게 인코딩을 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구성할 수 할 때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이즈이다. 그것을 다르게 돌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확정하고 싶을 때, 뭐 20개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그 최적의 개수, 최소 우리가 20개를 한다 그러면 제일 질문 조금 해가지고 답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의 개수, 그거의 최소 질문의 횟수하고 같다. 엔트로피로부터 파생된 두 가지 많이 쓰는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mutual information, 뭐 상호 정보량 생각을 하자면 그 다음에 콜백 리블러 다이버전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relative entropy, 상대 엔트로피, KL divergence라고 많이 씁니다. 아니면 KL distance, 엄밀히 distance measure는 아닌데 아무튼 KL divergence 아니면 KL distance라고 써요. 두 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고 디센트리 만들 때 쓰는 건 요거입니다. Mutual information. 상호 정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위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그 하나의 아웃컴을 봤을 때 다른 아웃컴에 대한 직역을 하려니까 잘 못하겠는데 그 하나의 아웃컴을 봤을 때 다른 하나의 아웃컴을 얼마나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하고 뒤에서 얘기했던 하나가 각각 서로 다른 그것들 사이에 상호 간에 그래서 요 뮤추얼이에요. 뮤추얼의 대상이 하나를 보면 다른 게 얼마나 변할까를 대충 알려준다. 하나를 보면 다른 것의 정보를 알려준다. 라고 이해를 하면 러프하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디센트리 알고리즘에서의 관련은 하나는 각 피처들이 되고 다른 하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클래스들이 돼요. 그 어떤 피처 값들을 보면 인풋을 보면 아웃풋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인풋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상호 정보량. 그 다음에 KL 다이버전스는 그 확률 분포 사이의 차를 보여주는 게 KL 다이버전스다. 확률 분포 두 개를 보고 이것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척도다.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스무고개를 하던 아니면 메시지를 주고받던 엔트로피가 최적의 코드 사이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면 현재 상황은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것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a는 x가 a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 b는 4분의 1, h는 64분의 1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코드를 한번 디파인을 해보자. 그리고 직관적으로 디파인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온 것은. x가 취할 수 있는 게 a인데 그 확률적으로 2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비트 하나 써서 그것이 0이면 a라고 그래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비트 하나를 마련해 놓고 그것이 0이면 a 아니면 뭐 적어도 a는 아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취할 확률이 4분의 1. 마찬가지 개념으로 두 번째 비트 하나 잡아가지고 0이면 b라고 하자. 그 대신 앞에는 1이어야 되죠. 앞에가 1이었기 때문에 a는 아니었고 두 번째가 0이니까 b. 같은 개념으로 cd까지는 같은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c 8분의 1이니까 세 번째를 하나를 보자. 앞에 11이었고 0이면 c. d 16분의 1이니까 앞에 111이었고 그 다음이 0이면 d. 확률을 쭉 더해보면은 16분의 1이 하나 남게 되죠. 그래서 그 나머지가 E, F, G, H 네 가지가 있고 그것들은 다 동등한 확률인 64분의 1로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네 가지니까 이제 비트가 두 개 필요한 거죠. 그래서 D까지가 아까 네 개였으면 그 다음에 두 개를 써서 E는 앞에 1111이니까 ABCD는 아니다라는 거고 나머지 두 개에서 E는 00, F는 01, G는 10, H는 1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옵티멀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조금만 써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다음 거꾸로 제일 잘 안 나오는 애들은 좀 길게 쓰는 거고. 그때 코드 길이의 평균 코드 길이는 이거를 그냥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A는 하나였는데 확률적으로 2분의 1, B는 두 개였는데 4분의 1, C는 세 개였는데 8분의 1, D는 네 개였는데 16분의 1, 나머지는 6개였는데 64분의 1이 4케이스가 있는 거죠. EFGH.
또 이걸 쭉 더해주면 2가 돼요. 이 식을 자세히 보면은 엔트로피 식하고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엔트로피 식을 나타냈는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define한 H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확률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H는 sum의 P 로그 P였으니까 A에 해당하는 게 P 로그 P고 D에 해당하는 게 P 로그 P고 마찬가지 C, D, E, F, G, H 각각이 64분의 1 로그 64분의 1이고 4개를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걸 쭉 더해보니까 2다. 밑에 거하고 똑같고 같은 값이 나온 이유는 생김새 자체도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구했던 코드 길이랑 디파인했던 엔트로피식이랑 사실 같더라. 그래서 최적의 길이를 주는 게 엔트로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에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엔트로피 설명을 끝낸 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데피니션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H는 그 썸의 P 로그 P 요거였고 어떤 베리어블 하나가 취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고 그걸 좀 일반화해서 나타낸 식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 갖고 한 거 다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죠. 랜덤 베리어블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a1부터 an까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p 로그 p를 해서 더해준 거. 앞에서 봤던 거 기본적으로 같은 식이죠. 그 다음에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ai니까 이 n가지 중에 특정 ai를 취하면 ai가 되고 px는 ai 곱하기 로그의 pxai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가 1부터 n까지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x를 굵은 볼페이스로 나타낸 거는 베리어블의 셋이라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래도 식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죠, 이 식이.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썸의 의미예요. 썸이 하나일 때는 썸의 의미는 그 베리어블이 취할 수 있는 한 케이스였고 이 썸에서의 한 케이스의 의미는 각각의 베리어블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컨비네이션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각 베리어블이 취할 수 있는 컨비네이션 하나하나를 한 케이스로 봐서 그것의 모든 케이스를 더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조인트니 컨디셔널이 나오는 것은 엔트로피 대신에 probability, 확률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률에서의 조인트 probability 아니면 컨디셔널 probability하고 비슷해요. 조인트는 두 개 이상을 같이 보는 거고 컨디셔널은 조건부 확률 뭐 그런 거죠. 어느 하나가 일어났을 때 다른 게 일어날 확률. 확률 대신 엔트로피 집어넣으면 조인트 엔트로피, 컨디셔널 엔트로피인 거죠. 같이 보는 엔트로피. 하나가 일어났을 때의 다른 엔트로피. 위에 게 조인트고 밑에 게 컨디셔널입니다. 조인트 엔트로피는 확률식하고 비슷하게 콤마로 표현하고 hxy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늘었었다. 우리가 하나 있던 케이스가 뭐 여러 개 셋으로 봤던 마찬가지죠. 두 개를 구성하고 있다 x가 같이 보는 거 결국 요거죠. 컨디션 엔트로피 y가 주어졌을 때 x의 엔트로피는 hx 기분 y이고 의미상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y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y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p of y이고 그 다음에 조건부 엔트로피니까 y가 주어졌을 때 x의 엔트로피. 근데 y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 썸에 대해서 이 y가 취할 수 있는 a, 그러니까 a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에서 썸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뒷부분 엔트로피식을 엔트로피 정의에서 풀었으면 그냥 이것이 되고 두 개를 정리한 게 이것이 돼요. 여기서 풀었으면 이렇게 되고 두 개 정리할 때 사용한 것은 우리가 프로덕트 룰이라고 해서 확률에서 요거를 요 프로덕트로 붙인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조인트 엔트로피, 컨디션 엔트로피 사이에 성질이 있습니다. HXY 조인트는 각각 개별 엔트로피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체인 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hxy는 hx 더하기 hy 기분 x 해도 되고 이거 뒤집어도 된다. xy를 체인룰이라 그래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만 간단히 보면 그 x하고 y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고 취할 수 있는 게 h 아니면 t다. 그러니까 동전 두 개라고 하자면 됩니다.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둘 다 헤드가 나온 경우, 둘 다 테일이 나온 경우, 하나씩 섞여서 나온 경우, 그럼 우리가 트루 테이블을 만들 수가, 이 결국 트루 테이블이에요. 만들 수가 있을 테고, 둘 다 h가 나온 거 0.2, 둘 다 t 0.1, 나머지 0.4, 0.3 각각 나와서 합치면 다 1이 되죠. 그럴 때 조인트 엔트로피는 위에 식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거를 디파인한 거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해보니까 0.2 로그 0.2 더하기 0.4 로그 0.4 더하기 각각 해주면 1.8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엔트로피를 구하면 0.88이 된다. 그래서 위에 식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 텀들이 필요하죠. xy, p of xy는 지금 방금 주어졌고 요 조건부 확률 구해줘야 되죠. 조건부 확률 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구하는 건 사실 우리가 복습을 안 했지만 나중에 그 베이지안 학습할 때 확률을 약간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P of X, H가 0.6이면 HX는 0.97이 된다. 이유는 0.6하고 0.4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나오고 Y가 H인 게 0.5이다. 그러면 Y가 T인 것도 0.5인 거니까 엔트로피는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y가 h고 x가 h일 때 y가 h인 거는 x가 h인 거가 여기 두 케이스니까 0.6이죠. 그 중에 0.2에 해당하니까 0.3. 그렇죠? x가 t일 때 y가 t인 경우는 x가 t일 때 y가 t인 경우는 x가 t가 지금 여기 두 개인데 그 중에 y가 t가 이거니까 0.4분의 0.1 그래서 0.25가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건부 엔트로피를 구하는 건 앞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부 확률이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0.88이 된다. 해보세요. 그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하고 렐러티브 엔트로피나 아니면 KL 다이버전스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까지만 빠르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데피니션은 이거예요. 표시를 I로 하고 정의는 HX 더하기 HY 빼기 HXY 개별 엔트로피 빼기 그 조인트 엔트로피다. 앞에 뭐 그냥 빨리 넘어갔지만 그 체인룰을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XY의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건 조인트 개념이죠. X는 A고 Y는 B인 모든 케이스 곱하기 그게 분자로 들어가고 밑에는 개별의 개념이에요. X는 A 곱하기 Y는 B 분의 조인트가 된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의미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베리어블을 보면 다른 것에 직역을 하면 uncertainty를 줄여주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다른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다. 상호 정보니까. 디센트리에서는 이제 하나를 본다는 걸 한 피처를 가지고 디센트리 만들 때 노드를 정한다는 거고 그것을 정할 때 그게 얼마나 클래스 레이블에 영향을 주는지를 봐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한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특성, 음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것은 0이다. 0인 케이스일 때는 X하고 Y가 인디펜던트 할 때이다.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X하고 Y가 인디펜던트 하면 이 분자 분모가 같아지니까 이게 날아가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렐러티브 엔트로피 아니면 아까 KL 다이버전스라는 걸 더 많이 쓴다 그랬는데 KL 다이버전스 아니면 디스턴스
그것의 definition은 이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건 그 두 분포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분포가 P하고 Q가 있으면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 곱하기 로그의 Q분의 P예요. P 곱하기 P는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는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것. 디스턴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디스턴스 메저는 아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엄밀한 의미에서 디스턴스 메저가 아니라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앞에 나오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 순서를 뒤집으면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P 여기 써 있듯이 P로부터의 Q의 거리가 요 의미예요. 뒤집으면 Q로부터의 P의 거리죠. 근데 디스턴스 메저가 된다는 얘기는 P로부터 Q가 떨어진 거나 Q로부터 P가 떨어진 거나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게 같지 않기 때문에 디스턴스 메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 기계적으로 P하고 Q를 뒤집어 버리면 그게 같아진다는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KL 다이버전스의 성질 같은 거 사이의 거리는 0이다. 이거 디스턴스 메저로 봐도 되죠. 이건 나로부터의 나의 거리는 0이다. 두 개 분포를 같은 걸 집어넣어주면 0이다. 다른 분포의 거리는 0보다는 크다 라는 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디센트리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엔트로피에 대한 소개 및 나중에 많이 쓰이는 용어, 물론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직접적인 척도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나중에 많이 흔히 여러분들이 뭐 논문 같은 걸 보다 보면 KL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흔한 용어예요. 여기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금방 잘릴 것 같으니까 1분 미만으로 남았다고 지금 메시지가 떠서 여기서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개설을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질문 받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끊겠습니다.